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 더 있는데 박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보건학 박사, 대체학 박사, 그리고 통합의학센터 원장님이시고, 우리가 남도투데이, KBS죠. 남도투데이 건강상식 바로잡기 전속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박사님들은 다들 사자가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겸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소한 것까지 상담을 해주시고 아주 굉장히 너그럽고 큰 리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얼마큼 가슴에 꽂힐지는 여러분들의 듣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시는데 뭐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아시겠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실수록 우리 오늘 박사님께서 앞에 작두를 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풍부한 이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김동완 박사님 모시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완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건강하시죠? 네. 8월 15일 날이 쉬는 날인데 놀러 가셔야 되는데 왜 불렀냐고요? 그냥 심심할까봐 그냥 불렀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들어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결론은 뭐냐면 안 하니까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왜 안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한테 100억씩 그냥 드릴게요. 100억. 혹시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더 주면 좋겠어요? 300억씩 드리겠습니다. 300억.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300억씩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300억 받고 내일 죽는 거예요. 자,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300억 받고 내일 죽으면 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을 생각하기로 내 몸은 300억이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받고 안 죽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안 돼요. 그럼 다 받지. 그러니까 자, 300억 받고 싶고 살리고 주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아니 진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가치가 300억이 더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치만큼 내 자신을 그게 대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집에 100만 원짜리 도자기만 있어도 엄청나게 귀하게 다루거든요. 먼지 털어주고 쓰레기통으로 씻지도 않습니다. 혹시 집에 쓰레기통이 도자기이신 분 계세요? 만약 누군가가 쓰레기 넣어놨으면 막 지랄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다루는데 내 몸은 그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귀하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천재부룡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천재. 혹시 나는 머리가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머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머리숱이 쌍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제 공자 아시죠? 공자가 이 천재불용이라는 뜻이면 천재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용 쓸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공자가 수레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꼬마이가 머리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레 끌고 가는 그 하인들이 이야기를 했어. 이 수레가 지나가야 되니까 얘야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꼬마이가 하는 말이 제가 성을 쌓고 있습니다. 수레가 지나가는데 성이 비켜야 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지나가야 됩니까? 비켜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성을 비켜가야지 어떻게 성이 옮겨지냐고. 이랬더니 참 이게 똑똑하네 라고 이제 공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지나가시라고. 나는 여기서 성을 쌓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지나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다시 얘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혹시 바둑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마이가 하는 말이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들이 일을 안 하고 놀 것이고 그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고 농부가 바둑을 좋아하면 일을 안 해서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이가 이제 그 공자한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하니까 그래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데 왜 소나무는 푸른 물을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소나무는 속이 꽉 차서 항상 푸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는 왜 푸르냐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라고 이제 해서 얘를 제자로 삼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똑똑하고 좋은데 공자님의 생각으로는 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덕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는 좋지만 사실은 덕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사, 변호사들 많이 그래요. 물론 아니신 분도 많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항상 그냥 머리가 좋고 똑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에 대한 부분만 막 공부해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육체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월 15일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혹시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혹시 왠지 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꿈일지도 몰라요. 지금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꾸고 있는 건지. 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로 보고 그다음 감각,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이렇게 감각으로 내가 느끼는 걸 가지고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고 볼 수 있는 이 범위가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될 것이냐 이거예요. 현실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현실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가 감각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에요. 그럼 전체 빛의 100% 중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몇 프로일 것이냐?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00%?
100%는 아니겠죠. 가시광선의 범위만 우리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가시광선의 범위,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범위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광선의 범위가 과연 몇 프로일 것이냐예요. 0.04%예요. 그냥 1%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자, 내가 현실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 살아가는 것은 내 전체 생애의 1%예요. 나머지 그러면 99%는 뭐일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면 보여주면 믿고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하고 똑같은 문제로 병이 있어서 포레 부치품을 먹고 나은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별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사람이 여기 갈산역 근처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옷도 똑같이 입고 있어. 혹시 난 괜찮다 가서 인사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어떤 한 분은 피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 옷 입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뇨라고 해서 같은 당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라고 해서 같이 혈압이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니까요. 원인은 혈압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고, 이게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다 달라요. 혈압이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암이 생기는 원인도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좋아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제품을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식이 필요해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 행동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바꾸고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뭔가가 바꾸려고 하면 아무튼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요.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범위거든요. 여기가 99%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당뇨는 걸려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도 당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밀가루 음식 먹고 빵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뭐 피자 먹어서 당뇨 걸리는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당뇨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설탕을 먹어서 당뇨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절대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잘 사는 방법인가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내 마음가짐이나. 그래서 사탕 하나 빨고 있으면 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죽어버릴까요? 그러진 않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 들어와서 내가 빨고 있는데 뭐 문제 생기겠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거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안 먹을래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 몸 안에서 작용하는 화학 반응이 틀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어떤 분은 독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짜증나게 하면서 덤내 막 하면서. 그러면 우리 사람은 몸 안에 독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독을 품는 순간 전신에 다 퍼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뱀은 독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독이 있어도 주머니가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독주머니가 없으면 뱀이 어떻게 해요? 독이 만들어지면서 죽을 거잖아요. 근데 독주머니 있으니까 전신에 안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한 얘가 있으면 그때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독주머니가 없다라는 것, 이거 잘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독을 품지 마시고 독을 만들어내지 마시라. 그 독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리고 듣는 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 이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화를 안 내야 돼. 내 건강을 위해서 화를 안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분노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분노하면 간이 상해요. 간이 안 좋아지면 해독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내 감정 상태를 내가 잘 조절했는가 못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라.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 행동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좋아지는 것이지, 해온 그대로 하면서 포라이프 제품 뭐 먹으면 좋아져요? 이래. 그러면서 먹어봤는데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져요? 이래. 또 먹으면서 계속 혼자 막 지랄을 해. 왜 안 좋아지냐? 난 안 좋아지냐? 왜 안 좋아지냐고 이래 하면서 그냥 왜 나한테는 이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막 하면서. 그러면 제품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제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품이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탓하지 마시라. 좋아지지 않는 것은 절대 제품 탓이 아니에요. 제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못 없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고치려고 안 하고 맨 남 탓만 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이 남편 탓이에요?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 내가 이러진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남편 바꾸면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을 없애세요. 한번 없애보고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남편도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있어주는 것에 감사하시고 없어주면 더 감사. 그냥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하시라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없어주면 엄청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만큼 병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100%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꼴 보기 싫은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그러면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사랑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면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지예요. 거지 근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거지라니까요. 그래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내 몸의 움직임만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내 행동을 바꿔보면 무조건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냐, 왜 나 인정 안 해주냐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스트레스 받아요. 혼자 그냥 화 바락바락 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일단은 태도를 한번 바꿔보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내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는 의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병이 많이 생기냐면 여기 수치심. 그러니까 스스로도 수치심을 느끼시면 안 되고 죄책감도 느끼시면 안 돼요.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잘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내한테 오라 그랬어요?
지네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남 부모한테 해준 만큼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해줄 수 있는 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죄책감을 가지시면 몸이 안 좋아져,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시잖아. 혹시 선택하셨어요? 너 나한테 와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걔네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온 거예요. 아, 이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배울 것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지네들이 선택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자식들이 뭐라고 막 하면은 누가 나한테 오래? 이렇게 하세요. 지가 와가지고 왜 나한테 이 지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문제예요. 자,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방위로 갔고 하나는 해병대로 갔어요. 근데 큰 애는 해병대에서 지금 가서 훈련 받고 있고 둘째는 방위 갔다 오죠. 근데 둘째가 엄마 저 힘들어요 이랬어요.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형을 봐라 이럴 거예요. 네 형을 봐라. 해병대 가가지고 지금 뺑이 치고 있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하고 해병대 간 형하고 지금 얘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비교하시면 안 된다니까. 방위인 아들만 보고 왜 힘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왜 얘하고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나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비교하니까 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죠. 방위도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일단 첫 번째 쪽팔려서 힘들어요. 쪽팔려서 힘들고, 두 번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도시락 싸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눈 가리고 다닐 수도 없고, 아는 사람 만나면 더 쪽팔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힘든 거예요 자체로. 그래서 힘들면 아 힘들겠구나 그 나 빼고 걔 입장에서만 봐주셔야 된다. 그래야 공감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셔야 그 사람의 신경계에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가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려면 나 빼고 들으시라고. 나를 개입시키지 말고. 그래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뭐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힘들었던 거고 지금 이 사람 말하는 거하고 비교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정도 갖고 힘들다 그래.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난 옛날에 뒤졌겠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떤 누구도 공감 안 해주니까 쫙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누구도 나한테 공감 안 해주면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관심 안 가져주면 우울증이 생겨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있는 상태에서는 관심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엄마 저 다 나았어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안 가지죠. 엄마 저 우울증 다 나았어요 피자 사주세요. 그러면 미친년 이럴 수 있어요. 뭔 피자야 이렇게. 근데 우울증 있을 때 저 피자 사세요. 그럼 알았어 피자 사주면 막 이래. 근데 엄마 저 다 나와서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그럼 미친년 또 나가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치료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본인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겼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피자 먹고 우울증 생겨요?
혹시 치킨 먹었더니 우울증 생겼어요?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잘 봐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차원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3차원을 살고 있어요. 3차원. 우리보다 좀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 우리가 문제예요? 자,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보면 한심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일단 운동해야 되겠다. 혼자 스스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식단 조절해야 되겠다 정해놨어. 그래서 내일부터 아침에 동네 한 바퀴씩은 무조건 돌아야지라고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내일 아침이 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안 나가도 되겠네? 이제 이거 그냥 집에 앉아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과가 건강에 대한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쉬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하자라고 이제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운동을 계속 해낼 수 있을 것이냐예요. 결론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 자, 그러면 이제 식단 조절을 해야 되겠다. 마트 갑니다. 좋은 것만 사서 요리를 해서 먹어요. 일주일을 먹었어요. 그러게 막 야채 팔면 한 달 막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꼴대 보기 싫다 이제 야채. 고기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고기 먹으러 가고 이제 막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행동으로 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합니다. 결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힘들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원을 살짝 올리셔야 돼요. 4차원에서 6차원으로 정신적으로 멘탈계. 여기가 원인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의 원인은 여기에 있고 결과는 여기에 있어요. 병원에 가서 내가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냥 배도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했더니 정상이래요. 근데 나는 아파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만 받지 말아요. 그럼 그 속으로는 네가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말은요 현실이 없어, 현실성이 없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냐? 그러니까 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 부분이 원인이에요. 여기가 원인이에요. 모든 병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지 않으면 원인을 전혀 몰라. 근데 검사해서 정상이면 원인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행동에서 결과를 얻어내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을 못 느끼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6차원.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걸로 여러분들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기분 나쁘면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기분 좋으면 호르몬 분비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이 지금 분비가 되고 있을까요? 안 될까요?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죽을 때까지 분비가 돼요.
자, 성장할 때까지, 성장 때까지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분비가 돼요. 그럼 나이가 내가 많이 먹어도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감이죠. 나는 젊고 건강하게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그 생각으로 사셔야지. 아이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죽겠다. 얼른 죽어야지. 이러면 얼른 죽어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뭐 코랄프 가서 내가 뭘 하겠어. 이제 집에 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 안 걸려야 되는데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암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진짜 건강하게 나는 멋지게 살다가 이 생을 마감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젊음의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잘 분비될 수 있는 방법. 내가 나이가 70인데 50대처럼 보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만나면 매 나이부터 물어봐. 몇 살이세요? 알았고 뭐 하려고? 나보다 좀 적으면 뭐라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물어봐. 근데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지도 않아. 몇 살처럼 보여요? 이러시고. 근데 60인데 70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열받잖아요. 지식에 폐가리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그냥 알아서 가라고 냅두세요. 가리지 말고. 내 몸의 생체 나이는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더 젊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수면이에요, 수면. 지금부터 다 중세요. 자,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안 돼요. 근데 잠을 7시간, 8시간, 9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면을 취하는 그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은 8시간 이상 자극이 안 되면 퇴행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8시간 자극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퇴행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8시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디일 것 같아요? 네? 뇌요. 뇌는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8시간 동안 자극을 안 받을 수 있는 곳은 눈이에요. 왜냐하면 8시간 이상 눈 감고 자버리면 그 꼴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8시간 이상 자극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8시간 이상 자극을 안 받으면 퇴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퇴행되도록 또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이유는 뇌와 눈이 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 눈을 보면 눈을 감고 있는데 안에서 눈가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봐보셨죠? 눈가리 막 움직여.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가리 막 움직여. 그래서 퇴행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나이 먹으면 먹어서 늙어가서 늙음으로 가는 걸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 더 젊은 상태로 가게끔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순응해서 내가 조금만 관리해주면 젊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빨리 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성장 호르몬의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힘들 정도의 운동이에요. 너무 힘들게 하면 빨리 죽어요. 운동 선수들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힘들 정도로만 하시고 더 이상 힘들다라고 하면 스톱하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끼셔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나는 배고픔 꼴을 못 보겠다. 배가 고프면 성질 난다 일단. 기분 나쁘고. 나한테 뭐 시키려면 일단 먹여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 차려주지 마세요. 내가 오늘 밥을 안 차려주는 이유는 당신이 더 젊어지기로 오래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성질을 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품 타주라고. 얼마 좋아, 이지DX. 1년간.
아침도 그냥 그것만 먹여. 막 또 뭐라고 지랄하면 접시에다가 그냥 이지대에서 한 포씩 놔두세요. 밥하고 국하고 막 하지 말고 그거 타서 먹고 가라고. 안 먹고 가면 성질내지 마시라고. 안 서운해요. 안 먹고 가면 성질내지 마시고 안 먹고 가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자식들도 접시에다가 이지대에서 한 포씩 놔두는데 안 먹고 갔어. 얼마나 감사해. 내가 세 포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성질내지 마시라. 그러니까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얘도 안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시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도파민. 자, 도파민은 성공 호르몬이에요. 근데 도파민이 또 다른 데로 작용을 해버리면 도박으로. 그러니까 성공으로 갈 것인지 도박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갈 거예요? 도박으로 갈 거예요? 당연히 성공으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내 몸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도박을 해가지고 내가 한 키에 돈을 따가지고 어떻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로또로 나의 인생을 바꿔버려야지. 근데 바꿔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꿔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임을 바꿔서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자, 이 마약 드셔보셨죠? 아니요. 마약. 자, 마약을 딱 흡입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내 몸에서 생성돼야 될 도파민이 한꺼번에 생기는데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왠지 내가 여기서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날아보거든요. 슈퍼맨처럼. 근데 내 몸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네. 그래,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독은 한번 일어나면 내가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도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약에 의존해서 내가 거기를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몸의 상태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호르몬이고 감정이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신경을 작용하고 그 신경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감정 조절을 잘 하느냐가 1번.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내 신경이 기분 좋게 작용을 해서 기분 좋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기분 좋게끔 하는 행동이 내 몸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감정 조절 잘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라이프 제품을 먹으면서 좋은 감정으로 먹고 그걸 먹어서 좋아질 거라고 상상하고 까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좋아지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이걸 또 까서 먹어야 돼? 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먹어서 언제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랄이야 막. 그렇지 몇 개를 먹어야 돼 하면서10 더하기 8 하면서 막 먹어. 10 더하기 8은 모르세요? 먹으면서 10 더하기 8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래.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겠어요? 절대 안 좋아져. 그냥 물에다가 내서 캡슐 따서 에너지 보스 타서 저을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놈의 것은 내가 이렇게 저어야 돼? 하지 말고 빨리 녹지도 않네 이러지 말고 오래간만에 팔운동해서 좋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좋은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먹어야 그렇게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몸 상태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아져?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의 상태가 항상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한번 봐보시라.
그걸 바꾸는 것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내 얼굴에 거울 봤더니 퉁퉁 부어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얼굴이 부어있든지 안 부어있든지 아이고 눈 떠줘서 고맙다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부어있어요? 이놈의 몸뚱아리를 저주받았나? 라고 하지. 왜 이래? 막 하고 성질 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감정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하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이 안 좋아져. 이 사람이 오늘 행동을 보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뒤에서 보고 있으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데 검정 비닐봉다를 들고 막 돌리면서 막 가. 기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럼 이제 뒤에서 가는 사람들이 미친.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행동을 보면 사람의 기분의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남편이나 자식들이 있는데 앞에서 한숨 크게 3번만 쉬어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한숨만 크게 3번만 해보라고 이렇게. 그러면요 지네들끼리 웃고 있다가 이 한숨 소리 3번 듣고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같이 보세요. 이런 말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전체를 다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도 그렇게 봐요. 아, 우리 주님이 지금 뭔 일 있는가? 왜 이랬지? 막 이러면서 세포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면역세포 활성화 될 것 같아요?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모션,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모션, 감정은 이는 에너지고 모션은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움직임이에요. 내 몸의 에너지의 움직임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의 상태로 신경이 안 좋아지면 항상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내 신경 건들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신경 건드려요?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신경 막 건드는 사람 보셨어요? 신경은 말로 건들잖아. 말로. 그래서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내 신경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세포에 작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한 생각과 감정도 여러분들의 세포에서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맨날 그냥 뭐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주인 잘못 만난 것 같다. 얘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 맨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우리 주인님이 너무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 우리가 죽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죽자.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암세포 꺼내가지고 암세포한테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해줬더니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바뀌었어요. 에너지의 흐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열받게 이러지 마시라고. 안 빠지면 안 빠진 대로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아. 굴러다닐 수도 있고. 완벽 S라인이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몸이 막대기인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고 우리 몸은 그냥 형체에 불과해요. 근데 형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뚱뚱해도 정말 건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몸매는 엄청 날씬한데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욕이 나와. 시끄럽게 바라면서 걸어다녀. 그러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혈액 검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정상입니다.
근데 치매 걸렸어요. 그러면 치매 걸리신 분한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시잖아. 우울증, 불면증 있는 사람도 혈액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다 괜찮은데 우울증, 불면증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건강하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충동을 항상 자살충동, 나 죽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근데 병원 가서 검사,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99%예요. 형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말이 사실은 답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알로스테시스라고 해요. 자, 알로스테시스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나이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항상성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다 똑같이 한 뭉탱이로 해놓고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120에 80이면 20대, 30대, 40대, 70대, 80대도 다 120에 80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성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알로스테시스라고 해요. 그러면 나이가 70이면 혈압이 140, 150이었다라고 하면 내 나이에 140, 150을 쭉 유지시켜주는 것이 알로스테시스예요. 근데 이걸로만 생각하니까 70이어도 120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인 사람이 혈압이 150 나오니까 혈압약을 처방해줘가지고 120으로 맞췄어요.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해질 것이냐 이거예요. 더 안 좋아져. 오히려 더 안 좋아져. 내 몸에서는 혈압이 140을 맞춰야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120으로 떨쳐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혈당은 무조건 100 이하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년내과라고 하는 과가 있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어요. 노년내과. 노년내과는 혈압이 140, 150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나이에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약 처방해 주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병원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혈압 조금 넘어간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시라. 혈압약 안 먹으면 먹다가 안 먹으면 죽어버릴 줄 알고 절대 못 끊어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혈압약의 말로는요, 푹 맞는 거예요. 혈압약을 정복을 하게 되면 끝은 뭐냐면 푹 맞는 거예요. 그러면 푹을 맞으면 50%는 부구가 되고 50%는 사망이에요. 눈 뜨면 불구, 눈 감으면 사망. 그럼 눈 떼야 될까요? 감아야 될까요? 옆에서 남편이 물어봐. 뇌졸중 돼가지고 여보 난 눈 떠도 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감고 있어 그냥 뜯지 말고 감고 있어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근데 불구가 돼서 또 한 번 푹을 맞으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건강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세포들도 같이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60조, 100조의 세포들도 지네들끼리 같이 소통을 해요. 근데 소통을 하는데 여기 수용체에 막 움직이는 털 있잖아요. 얘로 소통을 해요. 근데 이 털이 여러분들 머리털이 10만 개거든요. 10만 개. 여러분들 머리털이 10만 개예요. 할 일 없으시면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10만 개. 10만 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에 이 털이 10만 개씩 붙어 있어요. 10만 개씩 붙어 있는데
자, 얘는 바이러스 인지하고, 얘는 박테리아 인지하고, 얘는 인슐린 인지하고, 얘는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 인지하는 세포 털이 떨어져 있으면 바이러스 인지를 못하고, 박테리아를 인지하는 털이 빠져 있으면 박테리아 인지를 못해서 세포 내로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체들이 어떻게 면역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면역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면역력이 높다라고 해도 수용체, 세포의 이 수용체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세포의 이 털이 2만 개나 3만 개밖에 안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로 보면 그냥 대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용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원료 물질은 여러분들이 매번 드시는 이지덱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덱스는 꼭 살 빼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해독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세포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드셔야 돼요.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진짜 안 비싸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안 비싸요? 한 포에 얼마예요? 5,600원. 5,600원이에요? 비싸요? 커피 한 잔에 얼마인지 아세요? 6,500원. 4,700원이에요? 그래서 1,000원이 더 비싸서 이지덱스 못 먹고 커피 마시는가요? 자, 내 입으로 맛있는 거, 내 몸의 세포들이 얘가 맛있어서 좋아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로 얘는 맛있어서 좋다. 그러면 과연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도 얘를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머리로는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근데 피자를 먹으면 내 세포들이 과연 좋아할까? 이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머리로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필요해요. 비가 오는 날은 뭘 먹어야 돼요? 부침개하고 막걸리 먹어야 돼. 내 여기에 감정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근데 얘 먹었을 때 내 세포들은 괜찮을까? 너네들도 괜찮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주인님 괜찮아요. 감정, 그러니까 좋은 느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적절한 것을 먹는 것은.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자주자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몸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도 필요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한 80%는 좋은 거, 20%는 안 좋은 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도둑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도둑놈이 전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착하다라고 생각을 해. 아무튼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둑놈도 없고 나쁜 놈도 없으면 내가 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착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그냥 꼴보기 싫고 그냥 맨 지랄인 사람이 있어요. 간혹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시라고. 성질내지 마시고. 근데 그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것이 들어와도 괜찮아. 그랬을 때 어떻게 면역세포가 더 활성화가 될 거잖아. 안 그래요?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같은 날은 밀가루 그냥 부침개에다가 막걸리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트랜스펙터 먹고 그래야 좀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이지. 근데 다 먹고 있는데 혼자 구석에 앉아있어도 안 먹는데, 안 좋다고 안 먹는데 꼴문균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그러면서 속으로 먹으면서 그러잖아. 너 얼마나 오래 산 거 보자. 내가 꼭 너 지켜보겠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로우시라. 먹는 것에도 좀 자유로우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은 필요한 거예요.
자유로움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이 수용체로 대화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세포가 난자세포거든요. 제일 작은 게 정자예요. 난자와 정자에도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사출되면 난자가 신호를 줘 정자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나 여기 있으니까. 그럼 정자가 그 신호를 받고 가요. 그래서 막 난자한테 가는 거 2박 3일 동안 열심히. 근데 신호를 못 받아, 대머리여가지고. 정자가 대머리여가지고 신호를 못 받아요. 난자가 이쪽으로 와 그랬더니 치직 치직 치직, 이쪽으로 와 치직 치직, 이쪽으로 오라고. 뭐? 이쪽으로 오라고 새끼야. 뭐? 이래. 그리고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자는 매일 만들어지는 거고, 난자는 원래 만들어져 나오는 거고. 이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왜 임신이 안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매일 만들어진 정자의 분이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는데 머리털이 풍성한 정자가 만들어지겠냐. 좋은 야채나 과일이나 좋은 영양제, 좋은 식품들을 먹어서 좋은 정자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똑똑하고 총명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을 섭취를 하고, 이가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한 음식들은 절제를 하고 해서 얘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나왔는데 멍청해. 누구 닮은 거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아빠 닮은 거예요? 엄마는 안 멍청해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절대 머리 닮은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내야 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죠? 근데 이 생에는 걸렸잖아. 이제 이 생은 이제 끝났잖아. 그래서 자식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자식, 딸, 며느리, 아들, 딸, 며느리한테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야 좋은 일을, 좋은 손자, 손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EDDX예요. 그래서 꼭 해독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영양소가 들어와야 내 몸에 있는 독소물질이 품어져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채워져야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DX니까 해독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이거 먹어서 해독하고 살 빠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다. 듣고 있어.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9m예요. 우리 몸이 2m도 안 되지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9m예요. 그래서 입에서 들어와서 항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 면역을 장면역이라고 해요. 장면역. 그러니까 장면역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먹고 잘 배출을 시켜줄 것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냥 야채, 과일, 뭐 그냥 접시에 밥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영양소 물질은 30% 정도 흡수가 돼요. 영양의 물질은 70%는 쓰레기예요. 70%는 쓰레기. 그러면 분해시키고 영양 흡수시키고 쓰레기는 밖으로 배출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배출시키는데도 에너지를 쓸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영양소 30% 흡수된 걸 가지고 그 30% 중에서 쓰레기로 배출하는데 몇 프로 정도는 써야 돼. 그러겠죠? 그리고 나머지 걸로 내가 눈 깜빡거리고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데 써요. 그러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 치유하는 데는 쓸 에너지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근데 자, EGDX를 먹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찌꺼기가 없잖아. 찌꺼기가 없으니까 찌꺼기 70%를 배출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데 에너지 쓰고 여분의 에너지는 내 몸에 치유하는 데 써요. 그러면 내 몸이 안 좋을 때